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한민국 1부 12 승패패패승입니다. 대구가 여전히 공격적인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결정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17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넣은 골은 하나뿐입니다. 지난 경기 리그에서 처음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유독 실점 통제력이 떨어지는 대구라서 공격적인 난조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북 대한민국 1부 11위 무패패무패입니다. 대구가 이제는 딸깍축구 양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이 상당히 고전하던 수비 플러스 역습 상황을 맞닥뜨릴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전북의 입장에서도 대구의 공격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매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이 올 시즌 지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리드를 한 것도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공격력이 지난 김포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 역시 대구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 습관적으로 실점을 내주고 리드를 따라잡히는 성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매치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전북현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대전 하나시티즌과 광주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한민국 1부 12위 패패승무무입니다. 대전이 현재는 공격적인 성향을 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은 포항전도 그렇고 지난 제주전에서도 수비를 단단히 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광주가 이런 성향의 팀에게 약하니 상성에서는 나쁘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대전의 이런 기조가 현재 공격수들에 잇따른 이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인균도 빠져버리는 모습입니다. 광주 대한민국 1부 6위 무패승승승입니다. 광주의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 내에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이영민 부천 감독도 소유권을 내주고 카운터를 치겠다고 대놓고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광주가 이기기는 했어도 3대2로 꽤 스코어는 아슬아슬했습니다. 대전을 상대로는 강했으나 이는 대전이 이민성 감독 휘하에서 공격과 압박 위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황선홍 체제에서는 광주의 상성이 어느 정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이 1차적으로는 수비를 먼저 가져가면서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광주가 상성에서 불리한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대전의 입장에서도 공격 뎁스가 박살난 탓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대한민국 1부 2위 승승승승무입니다. 강원의 변수는 오히려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 때문인지 경기 페이스가 상당히 루즈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강원의 스타일이 기동성과 체력을 쥐어짜내는 특성이라서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는 플랜 A가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김천이 수비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강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 대한민국 1부 4위 무무승패무입니다. 김천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 수확은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신병 위주로 나섰음에도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단 정정용 감독 특유의 수비 플러스 역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동경 등 기대를 모았던 퀄리티 좋은 신병들은 몸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훈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이 얼마 올라오지 않은 듯합니다. 강원이 여름에는 경기가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을 중요시하는 강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김천의 수비력도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동경이나 원기종 같은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들은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서울과 수원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1부 9위 무무패무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강원을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 홈 연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이 여전히 역습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빈 골대 앞에서 술라카가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서울이 수원FC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경기 지배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따라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원FC 대한민국 1부 5위 승패승승패입니다. 수원FC는 체력에서 우위일 것입니다.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은중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꽤 쏠쏠히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승우 플러스 이상원 안데르손 트리오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승우가 전반부터 출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들어가서 지친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는 것이야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전히 서울이 수비와 역습에 약합니다. 수원FC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점을 감안해도 지배력에 비해서 골 기록이나 결과를 잘 가져오는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원FC도 수비 원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도 제법 잘 해내는 전력이라서 상대하기 꽤 어려운 팀이기도 합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FC와 경남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대한민국 2부 9위 패승패승무입니다. 아산이 최근에는 공격성을 좀 죽이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인 것일 듯합니다. 상대의 접근을 유도하고 패턴 플레이로 공간을 공격에서 넓게 쓰려는 의도임을 감독은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6개의 유효 슈팅이 나오는 등 공격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잠그는 플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닭공을 버리고 난 이후로는 아산이 2경기 무실점으로 페이스가 좋습니다. 경남 대한민국 2부 12위 승패패무무입니다. 4대4로 울산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몰고 간 것은 합격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상대인 울산이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기에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산은 오히려 조직력과 팀적으로 짜인 패턴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남의 주포 여부도 문제일 듯합니다. 원기종이 입대한 이후로는 새롭게 공격적인 전술에 방점을 찍을 선수를 찾아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남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노리고 전진을 유도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산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금 줄인 이후로는 수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충남 아산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안양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대한민국 2부 1위 승승패승패입니다. 안양의 공략법이 나온 것일까? 성남에게 져버렸습니다. 특히 성남이 속도감이 있는 공세를 퍼붓는 시점에 약점을 보여준 것이 뼈아플 듯합니다. 감독도 다른 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랜드가 밀집 수비와 역습을 가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양도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수비적인 난조를 필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랜드 대한민국 2부 3위 승승패무승입니다. 이랜드도 수비적인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드필더들의 자잘한 실수가 쌓이는 후반전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A매치 기간과 휴식 라운드가 겹치면서 3주간의 휴식이 주어진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 김호규 같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랜드 입장에서는 팀의 근간을 운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안양을 대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안양이 공격이 빠른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물론 이랜드가 웅크리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이랜드도 3주간의 휴식을 가지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수비진을 정비할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서울 이랜드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대한민국 2부 5위 패패무무무입니다. 현재 수원 삼성이 팀 기조를 바꾸려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와 활동량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템포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카즈키를 피터와 트레이드한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염기훈 감독 시절에는 경기를 주도하는 와중에도 자꾸 카운터를 맞는 단점이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속공 위주로 페이스를 바꾸겠다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성남 대한민국 2부 12패패승 승모입니다. 성남은 전반적으로 수비 플러스 역습에 약한 듯합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충북 청주에게 무승부 끝에 겨우 승부차기를 이겼고 김포나 부천 같은 팀에게도 우위를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기껏 골을 하나 넣어도 이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리그 안양전과 지난 충북 청주전에서 모두 선제 득점에 성공했지만 모두 동점골을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일단 속공과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개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은 이런 유형의 팀에게 전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던 편입니다. 특히 성남이 지키는 능력치가 모자란 편이기도 하고 수원 삼성이 해당 기조로 나선 포항과의 컵대회에서의 경기력이 괜찮았습니다. 수원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